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지난 3.19 대책 전후로 시장이 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까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에는 대출 규제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파악된 것은 강남에 대한 수요자들의 열정은 그 어떤 규제책에도 쉽게 사그라들지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 강남 한복판에서 1억대 투자로 선점할 수 있는 좋은 투자 지역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이 어디냐면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강남대로를 기점으로 해서 서편은 반포 1동,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이 추진 이력이 있는 지역인데 여기 있는 논현동은 그 추진이 상당히 더딘 편이에요. 그 이유를 들어보자면 상업지역이나 업무지구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쪽에 있는 영동시장 골목, 현재 먹자골목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요. 또 논현역 쪽에 위치해 있는 업무지구, 여기도 역시 먹자골목과 상업지역 혼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동역 가는 길은 이제 가구거리로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 역시도 업무지구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고 거의 대부분의 대로변 쪽은 다 업무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조합사업 형태의 재개발로 묶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 있는 노후 저밀도 지역만 구성을 해서 묶어야 되겠는데 제 나름대로 이 가운데 있는 노후 저밀도 지역을 두 개 구역으로 나눠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 기준으로 해서 나눴고요. 또 경사도라던가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구역계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서 분석을 해보겠는데 일단은 경사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1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경사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평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다 보니까 업무지구의 비중이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또 5도에서 10도라고 하는 거는 완전한 평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다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쉽사리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건축물의 연차가 타면 당연히 신축 형태로 해서 내가 임대 형태로 끌고 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통 건물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쉽게 매도 물건도 나오지 않는 편이고요. 땅값 역시 상당히 더 비싼 편이에요. 그런데 이 구역 같은 경우는 보면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 편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가운데 쪽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의 비중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여기 보시는 빨간색이 이제 30도 이상까지 가는 경사도인데 여기는 30도라고 하는 거는 쉽게 설명해서 스키장 상급 코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중상급 코스가 25도에서 30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을 가보시면 일부 골목들은 차도 올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보통은 이 정도의 경사도면 전용 주거지역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초동이라던가 이런 지역처럼요. 그런데 전용 주거지역이 아니라 일종이라고 하는 데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어찌됐든지 일반 주거지역이고 한 단계의 종상향만 되더라도 사실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도로 바뀌게 되면서 또 최근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규제가 굉장히 많이 풀렸단 말이에요. 원래는 1종에서 2종 7층 한 단계 종상향을 했을 때 내게 되는 기부채납 비중이 약 10%의 토지 기부채납을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2종 일반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종상향이 되게 되면 15% 이내까지 이 기부채납 비율이 늘어나는 게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법 개정이 통과가 되면서 1종에서 2종 일반으로 바로 두 단계를 점프할 때도 15%가 아니라 10%의 기부채납만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희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비중이 높고 통 건물의 비중이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업무지구의 비중이 아예 없고요. 상권이 침투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갱노노 사이트에서 상권의 현재 성숙도를 한번 표시를 해왔는데 노년 1구역으로 제가 분류한 지역까지는 상권이 무려 1000개가 넘는 상가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주거 용도보다는 업무나 상권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큰 지역이 바로 노년 1구역이다 보시면 되겠는데 노년 2구역은 보시다시피 아주 전면부 조금 제외하고는 상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대로 된 재개발 추진할 수 있는 구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1구역보다 토지 활용도는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조합사업 추진하기에는 훨씬 더 유리한 게 바로 여기 제가 2구역으로 분류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새로 나온 민간형 도심복합사업의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성장 거점형과 주거 중심형이 있는데 성장 거점형의 첫 번째 과목을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강남구 논현동이면 당연히 도심격의 성격을 지니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가의 1항목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가 있을 뿐더러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 여기 역시도 해당할 여지가 굉장히 커요. 신논현역이라던가 언주역 그리고 학동역, 논현역까지 가로구역의 경계마다 지하철 노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가항목은
면적은 충분히 통과할 여지가 크다. 그리고 면적은 당연히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해당 구역 내에 공동주택단지 큰 거 없기 때문에 다항목도 패스고요. 또 라항목에도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비중은 있지만 종상향을 통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 땅으로 10% 내외 정도의 기부채납만 가지고도 종상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는 성장 거점형 복합개발사업 가능하다. 자, 그리고 2번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도 해당하는지를 한번 보면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지역, 당연히 해당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 있는 가항목 통과고요. 나항목에 보면 노후도 20년 기준에서 40%를 충족할 것. 노후도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노후도 노년 1구역 같은 경우 20년 기준 80%입니다. 노년 2구역 같은 경우 20년 기준 79.1%예요. 그러니까 40%의 2배에 달하는 노후도를 충족을 한 상태고, 또 30년이라던가 25년 기준에서의 노후도를 보더라도 낮지 않은, 택지개발지구치고 낮지 않은 수준의 노후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주거중심형의 노후도 기준은 충분히 충족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요건들은 성장 거점형과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두 개 다 추진할 만한 그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동의가 나올 확률이라던가 진행 가능성을 한번 볼까요? 조합원 수로 봤을 때 현저하게 이 구역이 지분조합원의 비중이 높은 걸 볼 수가 있죠.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구역 면적도 좀 작고 조합원 수도 작은 편이지만 비중으로 봤을 때 단독 조합원의 비중이 한참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분들 최소 60평에서 100평짜리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지 면적별 비율로 봤을 때 단독 조합원의 비중이 70%가 넘는 게 바로 1구역이고요. 2구역 역시 낮지는 않지만 그래도 1구역보다 한 7, 8% 이상은 낮은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초기 동의율을 받는 데는 2구역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겠다. 또 거기다가 다세대 조합원들의 평균 대지 지분 사이즈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종 일반 주거지역이 2종으로 종상향만 돼주더라도 어느 정도 준수한 사업성을 보이리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지역 여태까지 추진했었던 이력이 전혀 없느냐라고 봤을 때 22년도 모아타운 사업 처음 발의되고 나서부터 한 차례 정도는 추진에 대한 논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워낙에 짧게 사그라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위치한 반포 1동이라던가 아니면 같은 강남권 업무중심지에 위치한 역삼동, 양재동 이런 지역보다 가격이 훨씬 더 얌전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지분가로 봤을 때도 1억 언더고요. 거기다가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는 1억대에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상급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반대편 반포 1동을 봤을 때 비슷한 사이즈의 물건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전세를 끼더라도 최소 3억대의 투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절반만 가지고도 효과를 낼 수 있는 상급지일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분석한 대로 성장 거점형과 주거 중심형이라는 두 개의 민간형 도심복합 사업의 요건을 모두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라도 모두 추진 가능한 지역이고 상당히 저렴한 투자 금액과 지분 가격을 자랑하는 강남 한복판 지역이다.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서 강남에 굉장히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 값들이 전부 다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아파트가 바로 완성품의 가격이고요. 투자하려는 다세대가 바로 재료값입니다. 어떻게 보면 땅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파트 완성품의 값은 나날이 높아져 가는데 재료값이 오히려 각종 규제를 같이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낮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아파트라고 하는 완성품의 값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귀속이 되냐면 땅으로 전부 다 귀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규제로 인해서 이 완성품인 아파트 값의 가격 상승이 재료값으로 전이되는 과정이 막혀버린 상태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규제만 철폐되더라도 재료값인 땅값으로 귀속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오를 여지가 남아있다. 자, 그래서 이런 때에 취등록세만 잘 피해갈 수 있는 전략을 짠다면 예를 들어서 성인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택 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전략만 잘 짠다면 재개발이 진행돼서 완성되지 않더라도 중간에 붙는 프리미엄만으로도 수익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투자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1억대 투자로 강남구 논현동을 선점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 주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몬이었습니다.